작업량은 래퍼의 커리어를 보여주는 지표이자 성실함을 드러내는 척도입니다. 과거에도 그랬고 현재 와서도 이 사실엔 변함이 없죠. 하지만 정말 잘하는 형님인데 월드컵 마냥 3, 4년 주기로다가 발매하거나 데뷔 때부터 지금까지 쭉 앨범을 안 내는 그런 래퍼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영상에선 왜 래퍼들은 앨범 발매 주기가 긴가에 대해서 알아보죠. 기획사가 아닌 레이블. 먼저 보통 래퍼들이 소속돼 있는 곳은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SM, 하이브 같은 기획사가 아니에요. 그들은 레이블에 속해 있죠. 뭐 행사 스케줄 같은 매니지먼트에 있어선 기획사 같은 기능을 하긴 하지만 음악에 대해선 일절 터치를 안 한다는 게 기획사와 레이블의 가장 큰 차이점이에요. 앨범의 전반적인 컨셉, 그에 따른 가사, 구현하고자 하는 사운드, 이런 것들은 소속 아티스트 개인의 의지와 재량에 달렸죠. 일례로 기획사인 JYP와 레이블인 AOMG에서의 생활을 모두 경험해본 유겸님의 말에 따르면 그 차이가 정말 확연하다고 해요. JYP에선 회사 직원분들이 A to G까지 일일이 다 케어해주고 밥상을 깔아줬다면 AOMG에선 웬만하면 모든 걸 스스로 해야 한대요. 피처링 부탁할 때나 곡을 받고 싶을 때 본인이 직접 연락을 취해야 하고, 아티스트한테서 음악적 발상이 안 나오면 회사는 신경을 아예 안 쓴다 하죠. 이 말은 아티스트 본인이 준비가 돼 있어야 회사가 눈길을 준다는 거예요. 근데 얘가 회사 나가기 전까지 앨범을 안 내면 어떡해? 이걸 방지하려고 보통 계약을 할 때 레이블이 각 아티스트마다 몇 년에 앨범 몇 개씩 발매하기, 이런 조항을 끼워 넣는데요. 퀄리티가 뭐 일단 뒷전으로 두고 회사가 돈을 벌어야 하니까요. 그러나 지금은 아니지만 예전엔 계약서 없이 우덜식 계약을 종종 해온 경우들이 있죠. 대표적인 케이스가 저스트뮤직이고요. 스윙스는 다들 알다시피 시스템을 만드는 디렉터로서 커리어를 시작한 게 아니라 그쪽 일은 잘 모르는 한 명의 플레이어였어요. 그래서 처음엔 계약서의 중요성도 모르고 그냥 크루처럼 한 명 한 명씩 멤버 모집을 한 거죠. 근데 이게 시간이 좀 지나고 보니까 몇몇 아티스트들이 앨범 발매에 대한 의무감이나 강박 같은 게 사라진 거예요. 계약서에 명시돼 있는 게 없으니까 앨범 꼭 낼 필요 없잖아, 이러면서요. 이제 스윙스 입장에서 매우 곤란해진 거죠. 그래서 스윙스가 나중에서야 정신을 바짝 차려가지고 레이블의 체계적인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아티스트들을 관리하는 A&R들을 채용하고 소속 아티스트 전부 정식 계약도 체결했다 하죠. 요즘엔 요때 계약을 체결했던 사람들이 점점 떠나고 있지만요. 완벽주의, 이것도 꽤나 심할 것 같아요. 앨범을 한번 제작하고 유통까지 시키고 나면 그건 이미 제 손을 떠난 것이 됩니다. 나중에 보컬이 좀 마음에 안 드네? 믹싱이 잘못된 것 같은데? 라고 느꼈을 땐 이미 늦었다는 거죠. 그래서 대다수의 래퍼들은 앨범 하나를 제작해도 신중에 신중을 가할 수밖에 없습니다. 올해 안에 꼭 앨범 낸다고 팬들과 약속을 하더라도 많이들 못 지키는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일 거고요. 한편 완벽주의에 대한 강박은 본인의 만족감에서 기인하는 비중도 크겠지만 동시에 리스너들과 평론가들로부터 오는 평가, 이건 역시도 무시할 수 없을 것 같아요. 힙합 음악을 소비하는 리스너들은 정말 오래도록 앨범 내주세요 하다가도 막상 그 앨범이 나오고서 들었을 때 기대에 못 미친다 싶으면 아주 가차없이 팩폭을 날립니다. 이 부분에 있어 평론가가 차지하는 무게감이 정말 막중하다고도 할 수 있고요. 대체로 평론가들은 앨범에 대한 평론과 함께 평점을 매기다 보니 그 숫자를 인식한 리스너들은 해당 평점을 근거로 앨범의 가치를 논하는 잣대로 삼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으니까요. 때문에 아티스트들은 일종의 명반을 만들려고 앨범을 각 잡고 빡시게 만들 수밖에 없죠. 그리고 이런 측면에서 가장 곤혹을 겪은 인물이 릴보이예요. 뭐 릴보이 랩 잘하는 건 굿타임 믹스테이프 낼 때부터 방송 나와서 이름을 알린 지금까지 모두가 다 아는 사실이죠. 실력 하나 반박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아주 개잘하니까요. 시원시원한 발성과 대비되는 쫀득한 리듬감과 순도 높은 라인 배치가 돋보이는 그의 랩은 노련하다라는 표현이 제격이에요. 하지만 그는 이런 뛰어난 실력을 갖추고 있음에도 십수년 동안 자기 이름으로 낸 정규 한 장이 없었죠. 모든 걸 다 갖추고 있던 릴보이의 유일한 오점이었달까요? 그러던 2022년 10월, 2017년부터 떡밥을 흘리던 릴보이의 첫 정규 앨범 민타임이 마침내 나옵니다. 영화들은 공범이 되어시 킬타임 대사까지 외운 장면들을 돌려봐 내 상상을 해 여전히 그대로지 당장 느껴지니 잠깐의 행복이 영원하길 원해 양화되고 지나면서 떠올렸지 머릿속에 멜로디 나 괜히 화가 났지 그저 사랑 노래란 말이 조금 더 벌어야지 새끼들은 닥칠까 하다 보니 의문이 들어 돈이 최고의 가게 앨범을 3번 정도 돌린 입장에서 감히 말해본다면 다음 트랙으로 넘어갈수록 좀 뻔하다, 어떻게 전개가 될지 예측이 된다, 이런 감상이 남더라고요. 더군다나 릴보이의 장점이 묻어나는 곡은 한정적인데 이걸 40분에 걸쳐서 듣고 있자니 루즈하고 지친다는 느낌이 강했습니다. 프로덕션의 사운드와 분위기의 일관성을 위해서 공을 많이 들인 흔적은 뚜렷했지만 거기에 너무 힘을 준 나머지 다른 부분들을 놓치고 갔달까요? 쇼미에서 음원 미션을 위해 전날까지 노래를 몇 번이나 고칠 때도 이 정규 앨범을 발매
발매하기까지 수년 동안 작업할 때도 릴보이의 곁엔 완벽함이 따라다녔습니다. 완벽함의 특정한 기준이 있는 건 아니지만 몇몇 아티스트들의 발목을 붙잡는 그 완벽함을 저 유튜버 나부랭이의 입장에선 좀 덜었으면 합니다. 실력 있는 아티스트들이 맘을 좀 내려놓고 다작을 하다 보면 그 안에서 분명히 명반을 뽑을 가능성이 농후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게으름, 앨범을 잘 안 내는 이유 중에 이것도 한몫하는 감이 없잖아 있는 것 같아요. 래퍼가 되기보단 연예인이 되고 싶으신 분들, 잠깐의 성공에 취해 나태함을 키우신 분들, 전 이런 분들이 래퍼로서 게으르다 말하고 싶어요. 대체적으로 작업물로 인정받기보다 먼저 미디어를 통해서 인지도를 얻고 거기서 발생한 음원 수익으로 놀고 먹다가 대중들의 관심이 꺼졌을 때 뒤늦게 아차 싶어 열심히 해보지만 그땐 이미 돈도 거품도 다 사라진 뒤죠. 미디어로 거둔 잠깐의 인기로 스타가 된 것 같다가도 정작 나중 가면 그들은 씬에서 자연히 사라집니다. 이건 힙합을 하나의 직업이나 돈벌이 정도로 인식해서 생겨난 현상이라 생각해요. 힙합은 하나의 문화고 삶이다란 말은 좀 오글거리고 낯간지럽게 들리긴 합니다. 왜 좀 그렇잖아요. 그냥 하나의 음악 장르고 직업의 일부인 것 같은데 괜히 힙지리들이 오두방정 떨면서 그러는 게, 하지만 여기엔 약간의 모순이 있어요. 보통 직장을 다니는 회사원분들은 회사와 삶이 이분화돼 있다 말합니다. 사무실 안에서 열심히 일하다가 오후 6시가 되면 퇴근하고 본인들의 진짜 삶 속으로 들어간다 하죠. 근데 진짜 래퍼들은 어떤가요? 음악을 듣는 것, 현상에 대해 생각하는 것, 가사를 쓰는 것, 시퀀서를 다루는 것, 녹음을 하는 것, 옷을 입는 것, 스타일링을 하는 것, 공연을 하는 것, 음반을 제작하는 것 등등, 이렇게 힙합과 삶은 병존하는 것도 아닌 그냥 그 자체예요. 그러나 몇몇 래퍼들이 이걸 하나의 직업으로 인식하고 직업윤리 정도만 갖추면 된다고 생각하니까 게으름이 발생하지 않나 싶어요. 근데 사실 여기서 우리 일반인들 중에 어떤 래퍼가 실제로 게으른지 아닌지 그걸 판단할 수 있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지금 떠드는 저도 마찬가지고요. 보통 사람들이 허슬하는 래퍼의 기준을 정할 땐 앨범을 1, 2년 사이클로 발매하는 래퍼들을 말하거든요. 여기서 한 예시로 이센스는 에넥도트부터 저금통까지 앨범을 4년 주기로 발매해가지고 게으른 래퍼란 타이틀을 달고 살았습니다. 이게 말이 4년이지 도합 12년에 정규 3장은 진짜 적은 수거든요. 중간에 어디 갔다 오셨다 하더라도 이건 좀 너무하다시피 길고 적다는 거죠. 지렁이 센스란 별명도 거기서 파생한 거고요. 제가 만약에 얘가 제 형이었으면 형 존나 게을러 좀 무좀해 존나 씨발 게으르다. 예, 존나 씨발 게을러 형 지렁이 씨발 죄송한데. 이렇게 스윙스가 이센스를 게으르다 했지만 과연 진짜로 게으른 사람이 과거에서부터 현재까지 그 독보적인 자리를 주춤하지도 않고 유지할 수 있었을까요? 그니까 그게 아니란 거죠. 이센스는 알게 모르게 평소에도 반복적인 연습과 많은 래퍼들의 음악을 꾸준히 들었기에 랩이 몸에 자연스럽게 배있도록 만들었다고 전 확신해요. 흔히들 랩을 오지게 잘하는 래퍼 보고 동물적으로 한다 하잖아요. 계산적으로 리듬감을 만드는 건지 아니 본능적으로 그냥 내재된 것을 뱉는 건지 알 수 없는, 왜 그런 래퍼들 있잖아요. 빈지노, 나플라, 쿤디판다, 김심야, 옛날 산이, 그리고 이센스 하고도 여럿 있죠. 근데 이렇게 동물적으로 랩을 한다는 말은 직관적으로 뱉는다고도 할 수 있습니다. 매일같이 랩을 하고 들으면서 쌓은 그 데이터를 머리 안에 당연하듯이 축적시키니까 이게 자동 반사처럼 그 감각이 본인도 모르게 튀어나오는 거죠. 그리고 열심히 아예 안 했다고도 표현하기가 늘 억울한 게, 사람들이 저 스스로 험블한 면도 있고 하니까 게으른 부분을 크게 생각해서 게으르다 하지, 갑자기 제가 막 감 떨어져 가지고 막 구려지고 이것도 아니잖아요. 에이, 저는 매일 랩해요. 근데 또 앨범 발매를 열심히 해도 문제예요. 전에 릴러 영상에서도 말했는데 릴러말즈가 처음엔 열심히 해서 사람들의 지지를 받다가 나중엔 공장 수준으로 앨범을 찍어내니까 사람들이 뭐라고 했는지 아시나요? 질보다 양으로 승부하려 한다. 얜 왜 이렇게 자주 내냐? 자기 복제에 심하다. 이런 반응들이 심심치 않게 나왔는데 이걸 본 제가 한마디 하자면, 이래도 지랄 저래도 지랄 앉아도 지랄 일어서도 지랄 숨쉬어도 지랄, 나중에 한 씨발 2020년 돼가지고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그럼 바로 폭동 칠 것 같아요. 에나